자, 두 번째 내용은요. 중앙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중앙값 위에 제목 나왔지만 한 번 더 적을게요.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이 중앙값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다 그래요. 이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수학 중에서 그것도 중학교 3학년 수학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초등학생스러운 그런 값을 공부하다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작은 것부터 쭉 써요. 선생님 2번 반복되는 건요? 2번 써요. 3번 나오는 건요? 3번 쓰십시오. 자료를 크기 순으로 쭉 작은 것부터 써서 정 가운데 오는 값을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그런데 똘똘한 친구가 한 명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중앙값을 구할 때요. 중앙값 구하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별량을 표현할 때 x1, x2, x3, 자, 요거는 x1, x2, x3, x4, x5 이렇게 쓰면서 별량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크기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값은 누가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오는 x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바로 중앙값이 될 겁니다. 맞아요? 중앙값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별량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 홀수계인 경우는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그 수가 별량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별량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x2와 x3가 서로 같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상 세 번째 존재하는, 또는 x3와 x5까지가 전부 다 같다고 할지라도 위치상으로 세 번째 오는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래요.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복되어 여러 가지 수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의 크기를 쭉 나열하면 그만이니까, 크기대로. 그래서 홀수계인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하는 수가 딱 별량 중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중앙값이 되는데, 문제는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가 됐을 때예요. 뭐라고?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가 됐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게요. x1, x2 역시 이때에도 마찬가지 크기 순서로 나열한 x4, x5, x6까지 갔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녀석을 찾아봤더니 가운데 위치는 여기에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면 약속한 겁니다. x3와 x4 가운데 위치하는 두 수의 뭐로 찾자? 평균. 그래서 x3 플러스 x4를 가운데 위치하는 두 개의 수를 뭐로 나눠서? 2로 나눠서 그 정중앙에 위치하는 두 수의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두 수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뭐로 쓰자? 옳지. 중앙값으로 사용하자. 그런 거예요. 중앙값에서는 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고, 문제에서 주의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 이렇듯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냐 짝수계냐에 따라서 별량 내에 중앙값이 존재하느냐. 물론 이 평균 중에서 사실 이럴 수 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평균을 구해도 3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별량 내에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위치하는 수로서는 짝수계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는 두 수의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 수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3과 4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죠. 3.5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량 내에 존재하지 않는 3.5가 옳지 중앙값이 될 수 있더라.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별량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그 예도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값이 평균 이외의 대표값으로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값은 그 개수가,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냐 짝수계냐에 따라서 중앙에 위치하는 수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짝수계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개의 수를 평균을 구해서 뭘 찾는다? 중앙값을 찾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중앙값에 관련된 얘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최빈값 가보도록 하죠. 워낙에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달 지수,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 또는 못 살고 있다를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걸 이제 지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의 중심 경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 아이들이 키가 큰 편인지 다른 반과 비교해서 또는 키가 작은 편인지 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이용해서 또는 중앙값을 이용해서 대표되는 값을 말하고 그래서 각 반별로 어느 반이 더 큰 셈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어떤 반은 평균으로 조사하고 어떤 반은 그렇지 중앙값으로 조사해서 그거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대표값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대표값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옳지 뭐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그 마지막 내용 최빈값을 얘기합니다. 최빈값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 한번 적어보죠. 또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최빈값의 특징, 자, 두 번째 내용은요. 특징, 이것도 개수 세기만 하면 뭐만큼이나 중앙값만큼이나 훨씬 더 특별한 계산 없이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개수만 헤아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개수만 헤아릴 수 있다면 쉽게 그 대표값인 최빈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쉬우니까 쉽게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인기인가? 민가? 그런가? 아닌가? 라고 하는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자료의 수가 많은 경우에 평균이나 중앙값보다 구하기 쉽고 숫자로 나타내지 밑줄 치세요.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도 표현할 수 있더라. 뭐라고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표현할 수 있다.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할 수 있다.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값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수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않는 경우에도 구할 수 있다. 뭐를?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앙값이 됐거나 평균이 됐거나 어쨌거나 그 값들이 존재하죠. 맞아요?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최빈값인 경우에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해야 돼. 근데 우리 반 30명을 다 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 30점 만점짜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1번이 1점, 30번이 30점 해서 1번서부터 30번까지 각자 1점 차이로 전부 다 다른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별량들은 전부 다 한 개씩밖에 없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뭐 2점짜리가 2명 있었다는 거던가 3점짜리가 2명 있었다라던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빈값이 될 텐데 전부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값을 받았어요. 다른 값을 받았어요. 그럼 최빈값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최빈값이 없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최빈값으로서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려고 봤는데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없다니.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빈값이 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서 좋으나 때로는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나타내는 경우 자료수가 적은 경우에는 자료의 중심 경향을 잘 나타내지 못해요. 조금 전처럼 그런 거죠. 만약에 1점서부터 30점까지의 아이들을 전부 다 평균을 구해보면 그 가운데 오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데 물론 중앙값을 구해도 그 가운데 오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요. 대체로 중앙쯤에. 근데 2점짜리가 2명 나왔어요. 1번부터 30번까지의 점수가 1, 2, 3, 4, 5, 6, 7, 8, 9, 10, 30이었는데 2점짜리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 최빈값이 2가 되니까 이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이 2입니다. 얘네 반은 점수가 2점짜리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최빈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의 수가 적으면 중심 경향을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아. 물론 30명이 있는데 한 17명 이상이 전부 다 2점 맞아버렸어.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겠구나. 아니면 17명 이상이 17명 정도가 막 30점을 맞았어. 다 맞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반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놨구나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값이 적게 되면, 빈도가 적게 되면 이것이 대표값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고 대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비 대표값으로서 중심 경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즉 뭐가 적었을 때, 자료의 수가 적었을 때 대표값으로 인정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더라. 요것이 바로 이제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예로 나와 있는 거 최빈값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최빈값은 무엇이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선생님과 확인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죠.